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 판별식 D라는 것, 판별식 D라는 것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 판별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근해 공식이었잖아.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에서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은 이 루트 안의 값이 양수였기 때문에 이 전체가 실수가 되겠지. 그러면서 뿔마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만 넘겠지. 여기가 0이니까. 그러면은 한 개의 근을 가지니까 중근임을 알 수 있고, 여기가 0보다 작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이 A하고 B는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판별식 D라는 것은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0보다 크다면은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 는 0이라면은 중근,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별식은 결국에는 이것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중근이라는 말, 중근이라고 말하고 동치가 되는 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면은 판별식 D가 0일 수밖에 없고, D가 0이라면은 그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때 하다 만 거를 보면은 일단 문제를 보면은 발전제제 7번을 봤을 때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 경우야. 그러니까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이 나올 때 했었잖아. 근데 항등식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무슨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 말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문제에서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지니까 이거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항상 중근을 가지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판별식 D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는 판별식 D를 쓰는 것보다 4분의 D, 짝수에 대한 판별식을 써주는 게 좋겠지. 양수가 있으니까, 2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값은 K-A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될 텐데, 이거를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 전개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주면은 이 식이 되는 건데 4분의 D가 즉 0이 돼야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K의 개수가 0이어야 되고 상수항의 개수도 0이어야 된다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A가 0이고 0 넣어주면 B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K에 대한 항등식, 즉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는 문제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없이 무슨 값에 관계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을 적용해주는 문제라서 이렇게 발전 예제로 나온 것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경우야. 그러면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건 뭐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면은 그건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판별식 D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판별식 D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완전 제곱식하고 판별식 D가 0은 동치가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 D를 쓰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를 써줘야겠지. 근데 짝수가 아니니까 기본 판별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은 8k-7이 되는데 이게 0이 돼야겠지. 그래서 k는 8분의 7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확인 체크 문제를 풀 건데 일단은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너네들가 이 두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보고 이제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내가 푸는 거 맞았으면은 나랑 뭐가 다른 건지 아니면 뭐 나랑 다른 게 없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은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잠깐 정지하고 이 두 문제 풀어보고 다시 틀어주자. 일단 132번인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는 항등식에 대한 내용이고 항상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 d는 0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 과연 항등식을 먼저, 그러니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판별식을 쓸 건지 아니면 판별식을 쓴 다음에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정리를 할 건지 그게 의문이 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판별식을 쓰려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k에 대해서 만약에 내림차순 해버리면 그건 k에 대한 식이 돼버리잖아.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우린 분명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실수 k 값의 관계없이를 먼저 해버리면은 실수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버리면은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판별식을 적용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판별식 D를 먼저 써준 다음에 그 나머지 조건을 따라가는 게 좋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판별식에 대한 문제가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형태를 바꿔버리면은 판별식 D를 사용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식에서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이 형태를 변형해버리면은 다른 문자에 대해서 판별식을 쓸 우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판별식을 먼저 적용을 해주고 다른 조건들을 따라가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 판별식을 써주면은 짝수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에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걸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k에 대해서 k가 있는 것들 두 개. 그러니까 2a-6이야. 6k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0이어야 되니까 a가 3이구나. 4. 그다음에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9 더하기 b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여기가 부호가 잘못됐구나. 여기가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b고. 그래서 9 빼기 b가 0이니까 b가 9가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12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133번을 보면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그럼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완전제곱식은 판별식 d가 0이다와 동치다. 근데 이제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짝수 공식을 활용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복잡하지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조금 변형을 시켜준 거야. 이거 뭐 물론 이걸 전개를 시켜줘도 되지만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랑 똑같은 게 2를 꺼내야 이거랑 똑같은 게 4의 k-2의 제곱이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서 2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로 묶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은 제곱 주고 제곱 주니까 4의 k-2의 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럼 공통인수가 k-2가 있으니까 k-2로 묶어가지고 남는 게 4k-8. 여기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의 3k-2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k-2 여기는 k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거니까 k가 2 또는 6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답이 되지 않나. 답이 되지 않고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k가 6만 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2차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2차식. 2차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식은 반드시 2차여야 돼. 근데 만약 k가 2여야 봐. 그러면은 여기가 사라지겠지. x제곱이. 그러면은 2차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k가 2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2차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k-2가 0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뒤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2차식이라면 반드시 x제곱의 개수가 살아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아. 그걸 만약에 까먹었더라도 막판에 이제 이것들을 이용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답은 하나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두 개 나왔는데 왜 답은 하나지? 라고 당황하지 말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게 2차식인지 방정식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갈 건데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7은 0의 해가 2분의 5 뿔마 루트 bi일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라 라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은 근데 a가 있으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적용을 해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래서 이거랑 2분의 5 뿔마 루트 bi랑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a가 5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5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b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루트 3i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b는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이니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아니까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x는 1을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을 한다 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따가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 두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같을 때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아는데 이거하고 해가 똑같대. 그럼 이 두 근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두 개의 식이 나오니까 그거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x-2가 0이 되는 값을 2잖아.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거나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수가 양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랑 똑같기 때문에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해가 될 수가 없겠지. 왜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x제곱 이 x-c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그래서 플러스 x-c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거는 x제곱 플러스 x-6이니까 x 플러스 3 x-2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2는 해가 될 수가 없겠지. x가 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이 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해야 될 것들은 이 식에다가 x는 2하고 x는 마이너스 3을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1을 넣어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고 마이너스 3을 넣어준다면 9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하고 b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최대한 유심히 보면서 봐봐. 이건 풀라고 안 할 테니까 방향성을 봐야 돼. 문제 푸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99번을 보면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스타라고 하자. A 스타 B가 2AB A B 플러스 1이고 X 스타 X가 1 스타 X 플러스 1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스타, 이 기호 스타에 대해서 똑같이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X 스타 X가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왼쪽을 따로 해보는 거야. x 스타 x가 뭘까? 했더니 xx를 넣어주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이걸 해봐야겠지. 절대값 1 스타 x 플러스 1 이게 과연 뭘까? 그럼 이걸 해봐주면은 a 대신에 1을 넣고 b 대신에 x를 넣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고 그럼 이거는 안에를 정리를 해주면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다. 결국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식을 세어보면은 플러스 1이고 이항을 시켜주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절대값 x는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뭘 해야 돼? 범위를 나눠야 된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그대로 나오겠지? 3x고 그러니까 x가 2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x가 0하고 2분의 3이란 말이야. 근데 둘 다 해가 될 수 있겠지. 이 범위를 만족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x가 음수라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x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고 이거는 2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가 0 또는 2분의 1인데 0 또는 2분의 1은 이 범위에 해당되지가 않지. 그래서 이 x는 0하고 x는 2분의 3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0하고 2분의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오른쪽을 따로 해보고 오른쪽 변 좌변을 따로 해보고 우변을 따로 해보고 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놓으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항상 절대값이 나오니까 범위를 조심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결국에는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근데 실수 M값과 그때의 중근을 구하라.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완전제곱식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나 그러니까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의 형태. 그러니까 이거의 반의 제곱이 여기 와야 된단 말이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중근은 여기가 4면은 이거의 반인 2가 오잖아. 그럼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2가 중근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되는 거지. 이거 반하면 3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일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중근을 가진대. 그럼 판별식 d를 써야겠지. 판별식 d는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n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전개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해준다.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n-3, 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m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m이 3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 2차 방정식이 만족을 하니까. 그러니까 m이 3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중근을 가지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나눠서 m이 3일 때하고 m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지. 그래서 m이 3이라면은 넣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x만 3의 제곱이니까 x는 3이 그때 m이 3일 때의 중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m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때 x의 값은 1이구나. 중근의 값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식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101번을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는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그럼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짝수니까 우리가 4분의 d를 써가지고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이용하는 문제겠지. 그래서 일단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일단 판별식을 쓰고 나면은 문제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4k 마이너스 정리를 해주면 20이 되는 건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4k가 2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k가 5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범위가 나오잖아. 근데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1, 2, 3, 4가 5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겠지. 그래서 4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판별식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같다, 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판별식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는 솔직히 많이 없을 거야. 하지만 이 판별식은 우리가 계속 다른 문제, 다른 개념들과 연계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문제를 푸는데 판별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놔야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하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하고 2차 방정식의 계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고 6차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1차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계수로부터 두 근의 합, 곱, 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려면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구해서 주잖아. 근데 그렇게 근을 구하지 않고도 합, 곱, 차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러한 유용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ax부터 bx 더하기 c는 0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를.
근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두면 좋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해. 왜냐면 두근의 차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란 말이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근데 이 두근의 차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이걸 넣어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거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은 a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4c니까 통분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a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건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이거니까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을 없애줬으니까 반드시 여기 절대값을 루트를 주면서 절대값이 생겨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주고. 그래서 이런 두근의 차의 공식이 나온 거니까 이건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물론 외워두면 편하겠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알파 베타 곱은 2분의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근을 안다면은 개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필요해. 왜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을 안다고 한다면 2차식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2고 뭐 x는 3이야. 그럼 1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되고 3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되잖아. 그럼 x-2하고 x-3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근데 최고차항은 모른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거야. 만약에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1이라고 줘진단 말이야. 만약에 1이라면은 x-2 곱하기 x-3을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야. 근데 a가 1이잖아.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돼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전개를 한 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근을 2하고 3을 뭐 약간 했으니까 뭐 1하고 5를 가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두근의 합이 6이니까 플러스 6x라고 쓰면 안 돼. 안 되고 반드시 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써줘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두근의 합에다가 음수를 붙이면 되겠지. 곱하기는 그대로 쓰고. 다시 보면 뭐 마이너스 1하고 3이 근을 가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두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개수를 판단을 해줄 수 있다. 아니면 유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단 말이야. 나머지 정리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방법으로 썼긴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용한 이러한 등가 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가 계수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될 이 개념이기도 한 거지. 다음에 뭐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나와 있는데 2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2차식 fx가 쉽게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에는 2차 반응식 fx는 0의 근을 구하여 fx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반응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가진다면은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최고차항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반응식을 두 근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말은 근을 똑같이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4는 0에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니까 이거란 말이야. x의 값이.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x-4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해로 가지잖아. 근으로 가지니까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하고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것들을 인수로 가진단 말이야. 근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아마 이게는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 근데 복소수가 나오질 않잖아. 아마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만약에 x 제곱 플러스 1은 0을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는 이걸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해가 복소수잖아요. i. 그러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이걸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복소수 범위라면은 우리가 이거의 근이 x는 뿔마 i라는 걸 아니까 이 x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실수 범위가 아니라 복소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 범위하고 복소수 범위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야. 실수 범위에서는 복소수가 나올 수 없지만 복소수의 범위에는 복소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허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수 범위하고 복소수 범위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이 실수 범위하고 복소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2차 반응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유용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온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온 건데 A, B, 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은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란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성립을 하냐면은 만약에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 근이라면은 이게 만약에 알파라면은 분명 베타랑 더했을 때 베타가 뭔진 모르겠는데 베타랑 더했을 때 B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 B가 나와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B가 아니라 A분의 B잖아.
근데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니까 이거는 유리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베타에서 반드시 이 마이너스 Q 루트 M이 있어야지 이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 루트 쪽은 분명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지. 근데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조건은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성립을 한다는 거. 2차 방정식에서 각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면은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은 다른 한근은 자동적으로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 b, c가 실수일 때도 a, b, c가 실수일 때는 한근이 p 플러스 qi이면은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루트는 이렇게 되는 거고 a, b, c가 실수일 때는 p 플러스 qi면 다른 한글은 p 마이너스 qi다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켤레근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근데 항상 우리가 켤레근을 쓸 때에는 이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써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2차 방정식 개념 원리 익히기인데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를 다음 식의 값으로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또 곱셈 공식이 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은 앞에 곱셈 공식 나와 있는 것들 보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뭐 이걸 못 구하겠다 싶으면은 앞에 공식을 보면서 풀어져 가면 돼. 근데 이렇게 4번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는 항상 똑같아. 뭘 하는 거냐면은 통분을 시키는 거야. 그럼 답이 나오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란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면 돼. 다 똑같은 문제니까 본인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고 잠깐 지금 멈춰서 풀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이제 이걸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조금 어색하니까 두근이 마이너스 7이니까 두근이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7,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이거를 전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준 거가 0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한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7을 인수로 갖고 한근이 마이너스 2라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 나머지 정리해서도 했었지만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2차식을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변해라 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실수 범위에서는. 왜냐면 이거 영의 해는 2분의 아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왜 이걸 복수수의 범위에서 라고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봤을 때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잖아.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말은 이거의 근을 구해가지고 x는 2분의 1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3이다. 그래서 해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하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하고 해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4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말은 이 2차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지만은 이렇게 근을 안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 이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고,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대각선 공식을 이용한다든지 뭐 합차를 이용한다든지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 복소수의 범위는 x의 값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9는 0도, x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게 x는 3i, 뿔마 3i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i, x 플러스 3i가 된다라는 거. x제곱 플러스 9가.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 1차식의 곱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근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 나가면 된다라는 내용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시계값 구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란 말이야.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3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곱셈 공식은 본 적이 없어.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곱셈을 해주면 돼. 전개를 해줘가지고 알파 베타.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4번 같은 경우도 분수의 형태면 뭘 한다? 통분을 한다. 그래서 통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분자도 문제고 분모도 문제니까 전개를 해주는 거지. 분모는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일단 분자도 전개를 해주면 2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줄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원 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잠시 멈춰놓고 너네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을 가져야 하거든. 왜냐면 이걸 본다고 해서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거는 뭐 연상 과정이기 때문에 꼭 너네들이 꼭 해봐야 돼. 내가 인강이라 너네가 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금 제발 멈춰놓고 한 번씩만 풀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거는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단원이니까 제발 꼭 좀 해주길 바래. 어쨌든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풀어볼게. 근데 다 풀진 않을 거고 필요한 것들만 해볼게. 여기서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공통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파 베타를 공통으로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1번하고 똑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하고 알파 베타니까 결국에는 이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이 알파 베타하고 더해주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거지. 3번 같은 거는 이렇게 공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곱셈으로 되어 있다면은 전개를 해가지고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3번이야. 3번은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만들어 준다면은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니까
시계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같은 내용도 분수의 형태니까 우리가 통분을 해줘가지고 분모든 분자든 전개를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만들어낸다. 5번 같은 경우도 통분을 해가지고 분자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파 베타의 제곱,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집어가지고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야 익숙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어떻게 하면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될까? 어떻게 곱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통분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140번이 나와 있는데 140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근데 이걸 풀려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하려면은 물론 이거 전개를 해서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9개의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왜냐면 또 이 상태에서 또 알파 베타를 만들어주고 또 공통인수를 묶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렇게 전개를 해서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좀 더 스마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일 거고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2가 0일 거란 말이야. 그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반드시 성립하는 것들이잖아. 근데 우리서 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은 걸 찾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식이 이 식이 되려면은 지금 3알파를 빼줬잖아. 여기는 1을 더해줬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되겠지. 3알파를 빼주고, 그러니까 여기다 3알파를 빼주고 1을 더해줬으니까 오른쪽에도 3알파를 빼주고 1을 더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똑같은 형태니까, 지금 알파하고 베타만 달라진 형태니까 결국에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 이 식하고 똑같은 게. 그래서 이것만 전개를 해주면은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이니까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3개 곱하기 3개의 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거의 99%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니까 두 근일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성립을 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3알파를 빼야 되고 1을 더해줘야 되니까 왼쪽 좌변에다가 3알파를 빼고 1을 더해줬으니까 우변에도 3알파를 빼고 1을 더해줘야지 같은 등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훨씬 간편하게 3개 곱하기 3개를 2개 곱하기 2개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는 곱셈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놔야 돼. 이거는 꼭 틀렸으면 꼭 한 번은 다시 해보길 바래. 그래서 정말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단원이란 말이야.
다음에 1번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이래. 그러면은 뭐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건 뭐냐? x 플러스 4하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야. 근데 최고창은 몰라. 그러니까 최고창이 이거 아니구나. sorry. 이게 아니고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이 그거니까 x제곱 b가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최고창은 1이니까 여기가 1인 거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겠지?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8이니까 두근의 합은 2분의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그래서 3이 두근의 합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 결국에는 여기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에다가 음수를 붙인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b는 뭐겠어? 알파 베타란 말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이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래.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에다가 음수를 붙인 거 a 플러스 1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는 거겠지? 이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니까 두근의 합. 그 다음에 1분의 2. 그러니까 2가 두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b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은 a 플러스 1이 a 플러스 b가 되니까 b는 1이구나. 그럼 2는 a, b니까. 근데 아까 b가 1이었으니까 a는 2가 되겠지. 그래서 a가 2고 b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두근의 합이 뭐고 두근의 곱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대로 문제를 따라가 주기만 하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문제도 잠깐 멈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두 근이 마이너스라고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랑 같은 게 뭐냐면은 최고창이 a니까 a 써놓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a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a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ax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되는 거고, 근데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3분의 2 a랑 2랑 같아야지. 그러니까 a는 3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a가 3이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a하고 b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는 0이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4, 즉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일단 142번을 보면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의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일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똑같이 천천히 근과의 개수의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알파고 베타니까.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일 거고 알파 베타는 b일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a인 거고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이걸 전개를 해줘가지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고 이거 좀 정리를 해주면은 두 근의 곱이 1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결국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우리가 두 가지 식이 나오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a이다. 첫 번째 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식에서 2a는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알파 베타가 b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b인 거니까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겠지. 그래서 2b는 0이니까 b가 0이다 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가의 계수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1번을 보면은 두 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b가 2대 3이래. 근데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래.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근의 b가 힌트란 말이야. 근데 두 근의 b가 2대 3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두 근의 b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도 두 근의 b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하나를 2x, 뭐 하나를 3x라고 두면 돼. 근데 x가 겹치니까 x 말고 다른 걸 써보자. 뭐 2a나 3a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를 2a라고 하고 베타를 3a라고 한다면은 두 근의 b가 2대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두 근의 합이 k-1이잖아. 이 방정식에서 k-1, k-1이 5a인 거고 그 다음에 1분의 k가 2a 곱하기 3a가 되겠지. 6a의 제곱. 근데 우리는 k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실수 k 값을 구하려면은 k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k에 대한 값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a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서 a가 5분의 k-3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지. 6분의 5분의 k-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6 곱하기 25분의 k-1의 제곱이 k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25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6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6이 25k다. 그래서 이항을 시켜가지고 이항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7이 나오니까 그래서 6k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고 k 마이너스 6이 0이 되니까 k가 6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는 k가 6이 나오고 그래서 6하고 6분의 1이 k가 될 수 있는 값이 된다라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근각계수가 관계를 따라간 다음에 우리가 실수의 k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반드시 k에 대한 식을 만들어낸다면은 k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a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식에서 a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대입을 시켜줘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줘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은 근행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내용이 필수예제 11번의 1번에 대한 내용이고 2번 같은 것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니까 두 근의 차가 2가 되게끔 알파하고 베타를 설정을 해주면 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한근을 알파라고 두는 거야. 그럼 다른 한근은 뭐가 돼?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야. 두근의 차가 2니까 뭐 알파 플러스 2라고 해도 돼. 그래 똑같이 두근의 차가 2니까 뭐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알파 마이너스 2나 알파 플러스 2 이 둘 중에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이건 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알파를 A라고 두고 헷갈리니까 베타를 뭐 A 플러스 2라고 놔뒀어. 이걸 A 마이너스 2라고 놔둬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두근의 합이 9분의 2K잖아.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9분의 K-5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게 A고 알파 베타랑 같은 게 A 곱하기 A 플러스 2니까 A 제곱 플러스 2A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실수 K값을 못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겠어? A를 없애줘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에서 9를 곱해줘가지고 2K는 9A니까 아니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지. A가 9분의 2K니까 A 대신에 9분의 2K를 넣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9의 제곱분의 2K 제곱 4K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분의 2K니까 9분의 4K가 9분의 K-5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9의 제곱을 곱해줘가지고 4K의 제곱 플러스 36K는 9K-45가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인수분해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을까? 아 근데 여기서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에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더하기 A 더하기 2니까 얘가 2A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럼 2A는 9분의 2K-2니까 A는 9분의 K-1이 되는 거니까 아까 A제곱 더하기 2A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A를 A 값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9분의 K-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분의 K-1은 9분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우도 9분의 K-9분의 5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전개를 뭐 해줘야겠지?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해가지고 81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2K 플러스 1 더하기 9분의 2K 마이너스 2는 9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5다. 그래서 다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은 81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K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9분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 두 개 하면 마이너스 1인데 9분의 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9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4는 0이다. 그래서 81을 곱해가지고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6이 0이다. 그래서 12, 3 해놓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니까 결국엔 이거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12는 0이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 또는 12가 되겠지. 그래서 실수 K값을 모두 구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하고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또 나머지 두 문제만 하고 끝을 내볼게. 이 두 문제도 세 문제구나. 세 문제도 잠깐 푸는 시간을 가져보자. 했다고 치고
이거의 근이 두근의 차가 4니까 우리가 두근을 정해줘야 돼. 알파를 A, 베타를 뭐 A 플러스 4, A만 4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우리가 여기서 1분의 K-2에 음수를 붙인 거니까 K-2이고 이게 2A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A제곱 플러스 4A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요거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A 값을 여기다 재입을 시켜가지고 K에 대한 식을 만들어가지고 K 값에 2차 방정식 K에 대한 2차가 나올 거니까 그 식을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해가지고 K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일단은 풀이 자체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이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했어. 그럼 다른 한 근은 3알파라고 두면 되겠지. 아니 뭐 A라고 두고 A라고 하면 겹치니까 A라고 하면 안 되고 B라고 하고 뭐 3B라고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뭐 B의 값을 구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잠깐 해보면은 한 근을 우리가 C라고 두자. C라고 두고 다른 한 근을 3C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 거야. 그래서 C 더하기 3C, 알파 더하기 3C, 4C가 A 플러스 1인 거고 C 곱하기 3C, 3C의 제곱이 1분의 A, A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를 없애줘야지 C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A에 대한 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C는 4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3 곱하기 4분의 A 더하기 1의 제곱이 A다. 이것만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지? 3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16이 A니까 3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A다. 그래서 전개해주면 3A 제곱 더하기 6A가 나오는데 16A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A 더하기 3은 0이 된다. 그래서 3, 1, 3, 1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니까 A가 3분의 1, A가 3이 정답이 되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도 두근의 B가 2대 5니까 하나를 뭐 2A, 하나를 뭐 5B로 나가지고 이거를 5B가 아니라 5A로 나가지고 이걸 알파, 이걸 베타로 두고 근각의 계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K 값을 찾아줘야겠지. 왜냐면 2차 방정식이 이거의 두근의 곱을 구하려면 결국 K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K에 대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A를 없애주는 그러한 식을 만들어 줘야겠지. 그래서 이 문제만 마지막으로 해보자. 여기서 한 근을 알파를 뭐 2A, 베타를 5A 이렇게 두고 알파 더하기 베타 7A가 7이 되겠지? 여기서 A가 1인 거고 A도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2A 곱하기 5A 알파 베타 10A의 제곱이 1분의 K. 근데 A가 1이니까 K가 10이 되겠지? 그럼 10 넣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20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에서 두근의 곱은 1분의 마이너스 17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겠지? 의외로 훨씬 간단한 문제였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남은 2차 방정식 풀고 이제 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한 성질 뭐 이런 것들 발전 예제 해가지고 fx는 0하고 fx, ax 더하기 b는 0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근각의 관계 조금 어려운 부분들 조금 풀어볼 거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미리미리 하고 꼭 미리미리 하고, 모르는 거 질문 있으면은 문제 번호 남겨가지고 나한테 카톡 꼭 보내주고, 그 수업하는 날 2시 전까지는 보내줘야지 내가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해줘야 되고, 없으면은 안 보내도 되고, 그렇다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모르는 게 있을 때에만 질문을 해주면 돼. 어쨌든 오늘 수고했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